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것 때문에 집값이 뜬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GTX 들어오면 집값 뜬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 10월, 11월, 12월 어떤 시기였어요? 집값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도 GTX만 들어오면 집값이 뜰 것이다. 또 올해 또 내내 GTX 개통 기대감에 집값 뜬다. GTX 때문에 집값 뜰 거예요. GTX가 집값 띄웁니다. GTX 집값이 저렇게 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GTX 들어와요? 줄줄이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러면서 동탄 집값 뜬다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공사가 유찰되고 시공사도 안 들어오고 있다. 동탄 집값 GTX가 띄웁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격에서 특히. 그렇죠. 동탄이 재건축할 때쯤 GTX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축자가 달려질 거예요. 동탄역 개설되고 다 이미 운행됐다는데 뭔 개소리냐. 개통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GTX가 더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서 동탄 GTX 들어온 건요, SRT랑 같은 노선 쓰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된 거예요. 그 GTX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공사비가 폭등해서 GTX도 못 들어온다. 근데 공사비가 폭등해서 분양가는 오를 거고, 그러니까 집값은 오를 건데, 그러기에는 분양도 안 받는 거고,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도 안 받는데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공사비가 폭등해서 GTX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본인 얘기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공사비 치솟는다 하면서 건설 투자 뭐 GDP 디플레이트 해가지고 건설 물가를 따로 보자. 건설 물가가 35%나 올랐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요. 왜 4년 전으로 잡았을까요? 지금 건설비가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요. 최근 2달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 6개월 잡습니다. 6개월 잡고서 6개월 만에 집값 얼마나 올랐다. 최근 한 6개월 떨어지잖아요. 1년 잡습니다. 1년 만에 집값 얼마나 올랐다. 최근 한 1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년 잡습니다. 2년 동안에 집값 얼마나 올랐다. 그런 식으로 통계는 더럽게 쓰면 얼마든지 더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오르면은 주간 아파트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월간으로 잡고 연간으로 잡습니다. 4년이나 잡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공사비 폭등은 2022년까지였어요. 2023년, 2024년에는 공사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분양가는 더 많이 올렸죠. 그 지금 명분 잡으려고 저런 기사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 자, 쌓이는 철근 시멘트 생산 줄이고 가격 내리고 있는데 분양가만 고분양가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건설 경기 둔화 역시도 마찬가지다.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그게. 그러니까 지들 불리한 데서는 수요 공급의 논리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 궤변을 갖다 붙이면서 무조건 오른다 하고, 지들 유리한 거에서는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공급만 이야기를 하고.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공급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왜 집값 올라갈 때는 분양이 늘어나고 집값 떨어질 때 분양이 줄어들까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를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보면은 철근 가격 같은 경우 톤당 100만원에서 톤당 80만원 후반대로 20%나 까였어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 까였는데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닭값 떨어지는데 치킨값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하죠. 유가 떨어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값 올리면 엄청 뭐라고 하죠. 왜 근데 건설사 저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양가 오른다고 그래요. 핑계도 어이가 없습니다.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서를 보면 인건비가 올라갔고 또 고금리 기조 때문에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서 올라갔다. 자, 그럼 인건비 얼마나 올랐어요? 몇 년 전 거까지 볼 거 없이 한 10% 올랐네요. 작년 1월, 작년 6월이나 7월쯤이면은 더 1년 만에 얼마나 올랐는지 더 보기 좋을 테지만 한 1년 만에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죠. 10%도 안 올랐어요. 25만원에서 27만원, 25만 5천원에서 27만 정도 된 거잖아요. 15,000원 정도 올랐네. 근데 분양가 얼마나 올렸어요? 인건비 때문에 올라간 거 맞아요?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건 지들 사정이지. 그리고 금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돈도 얼마 없는 놈들이 집 짓겠다고 해가지고 생겨난 거 아니에요. 남의 돈으로. PF 잔뜩 내고. 그거 다 저기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분양가 안 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건설 원가를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 거다.
철근 가격 20% 빠졌는데 인건비 한 8%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20% 30% 올랐는데도 이미. 지금 GTX 건설도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돈 더 받으려고. 어차피 정부에서는 건설사들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OC 자꾸 사업 추진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 더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 만드는 거고 또. 근데 올려주기에는 우리나라 국영 부동산 업계에서 돈이 있어요? 기금도 다 썼죠. LH도 지금 적자 나고 있죠. 허그 돈 다 써가지고 충당했죠.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침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PF 때문에 무너진다 말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계속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건설 취업자가 첫 감소를 했다. 건설 취업자가 감소를 했다. 인건비 줄어들겠네요. 분양가 내려주셔야죠. 언제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이후 처음이다. 누가 금융위기가 지금 아직도 아니라고 그래?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비로소 건설 노동자가 줄었는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늘었어요? 근데 지금 건설 노동자가 줄고 있대요.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위기는 뭐예요? 직화구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천천히 로스팅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겁만 타들어갔다면 이번 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까지 골고루 읽는 거예요. 전반적인 위기가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2009년 보니까 공사 물량 위축, 2013년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2009년 5, 6월, 2013년 2에서 5월, 2014년 8, 10, 11월로 건설 산업 침체기, 집값이 붕괴하던 시기. 이게 그래서 광기라고 그런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전에는 광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처럼은 아니었죠. 왜냐면 전세가가 지금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으니까. 거기에 건설사만 문제예요? 건설 마피아들은 다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시멘트 보세요. 시멘트 회사가 유연탄 가격 올라가니까 명분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죠. 근데 시멘트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났죠. 근데 이제는 전기료 인상 압박하고 있어요. 하는 짓이 똑같죠. 원자재 가격 떨어지니까 원자재 가격 때문에 분양가 올려야 된다는 건설사에서는 이제는 인건비, 그 다음에 금리 탓하면서 분양가 올려야 된다고 하고,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연탄 때문에 시멘트 가격 올라간다고 하더니 유연탄 가격 개확살 나니까 전기료 인상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러니까 원가 공개가 필요한 거다. 다 저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 번 만드는데 막상 진짜 제대로 알려주는 거 없죠. 여기에 시멘트 업계에 또 한 가지 추가가 있죠. 요거 노조 불법 파업 중이죠. 불법 파업했다가 이틀 만에 종료됐다는데 적당히 해먹어야죠. 여기도 우리나라 유통비 너무 셉니다. 자, 수도권 레미콘 믹서 트럭 1회 운송 단가는 2020년 51,500원이었는데 2023년 69,700원이 됐다. 3년 만에 35%가 올랐다. 그러니까 시멘트 값, 그 다음에 운송비 이런 데서 다 나눠먹는 거죠. 분양가 올려놓고서 다 나눠먹는 거예요. 건설사도 나눠먹고, 건설사는 원자재비 떨어졌는데 그거 수익 더 늘리는 거고, 시멘트 또 여기 붙어가지고 또 나눠먹고, 저기도 나눠먹고, 저기도 나눠먹고, 그 수분양자도 다 나눠먹는 거예요. 전세 사기 왜 욕해요? 세입자 돈으로 건물주 처먹죠? 바지 사장 처먹죠? 업자 처먹죠? 이렇게 다 나눠 처먹잖아요. 다를 게 뭐예요? 근데 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해요? 왜냐면 전세 사기 치는 인간들 혹은 바지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고 건설 마피아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언제랑 굉장히 흡사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202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로 이어진 부동산 PF 위기 당시와 굉장히 흡사하다. 지금 주택가격 흐름도 지금 막 뜬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전후 주택가격 흐름과 현재의 주택가격 흐름을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문제는 PF 총 규모가 지금은 2배 넘게 많기 때문에 2배 가량도 아니에요. 230조 규모라는데 2배 넘게 커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사업 부실화에 따른 건설사와 증권사의 우발 채무 가능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점. 이것도 2008년 위기가 고조될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 저러다 터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됐던 시기 서울과 수도권은 2010년 주택가격이 1차 반등한 후 장기 하락세를 맞이했다. 그리고 현재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와 2008년, 2009년의 흐름을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 이후 2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년차부터 디레버리징이 진행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PF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죠.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경고 드렸었고. 특히 레고랜드 사태 터진 뒤에 보도됐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와 가격의 동시 회복은 필요하다며 우선 부실화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정점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기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2008년이랑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번엔 다를 거야. 왜 항상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할까요? 그거는 희망사항인 거죠. 그래서 호재도 못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고 건설사는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라도 비싸게 받으려고 건설비 올라간다고 징징대고 있을 뿐인 거고 거기서 떡밥을 나눠 먹으려고 시멘트 업계나 레미콘 업계 이런 데서는 계속 올려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거고 이런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답이 다 나온다. 굉장히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